반갑습니다. 제이드라고 합니다. 오늘 미국 생활 N년차 왜 내 영어는 정체되어 있을까라는 토픽에 대해서 웨비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한번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캣님이 잘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요.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고 2005년 딱 초등학교 5학년 끝날 때쯤에 캘리포니아 남가주로 이사를 오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미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제 학교는 동부에 그리고 동부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금융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투자은행 그리고 투자일 그리고 벤처캐피탈까지 일을 했다가 링글에 풀타임으로 한 6개월 전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링글을 알게 된 건 링글이 1대1 영어 가르침 영어 러닝 서비스인데 링글은 처음에 튜터로 조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투자일 회사 다니고 집으로 돌아오고 계속 회사 집 하는 게 조금 지루하던 찰나에 링글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미국에 오게 되고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 영어를 배우는 게 순수하지만은 않았는데 이제 나는 네이티브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레벨까지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하게 느껴졌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플랫폼이 좋고 또 회사를 이끌어 주시는 회사 분들도 너무 만나게 되니까 좋아가지고 풀타임으로 조인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019년부터 가르치는 걸 시작해서 500개 이상의 레슨을 하게 되었네요. 진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영어를 배웠어야 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가르치면서 뵀던 여러분들을 뵀던 경험을 토대로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봤던 가장 흔한 영어 악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스몰 토크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깊은 대화로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작은 발음 팁이랑 번역하기 애매한 한국어 몇몇 개가 계속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레슨할 때 제이드님 이거 번역 좀 해달라고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몇 개만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쉐어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배울 때 유용한 리소스들을 하나 모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링글에서 1대1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튜터를 했을 때 흔히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이제 11살 때 미국에 와가지고 바이링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수강생 분들이 저는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제이드처럼 딱 영어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 레벨까지 가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아유 수강생분들 저는 미국에 산 지 15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하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질문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정말 영어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팩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딱 4가지 적게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시간, 반복, 환경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시간은 미국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지만 미국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매일매일 영어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만큼 반복도 높아야 되고 반복은 가능한 매일매일 영어로 대화하는 게 있어야 필요하고 환경도 매일매일 영어로 대화하는데 매일매일 선생님이랑만 대화하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원어민이 많고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토픽으로 다양한 깊이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하고 또 좋은 선생님은 사실 이거는 괄호로 쳐놓은 이유가 저는 딱히 영어 선생님이 미국 이민 오고는 없었어요. 그냥 내 주변에 원어민이 많으니까. 하지만 내 영어를 그때그때 코렉트 해주고 꼬집어줘서 이건 아니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은 정말 플러스 알파로 내 영어 수준을 성장시키는데 가속화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제 케이스에다 어플라이를 해보면요. 저는 시간이 진짜 제일 큰 리소스였던 것 같아요. 11살 때 오고 그때 이후로 뭐 15년 넘게 계속 미국에 있었으니까 영어에 있었으니까 시간은 충분했는데 그마저도 영어가 네이티브 레벨이라고 느껴지기까지는 10년, 딱 10년 패스했을 때, 10년, 11년 정도 됐을 때, 아, 나는 이제 영어가 더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복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저는 저 자신한테 A라는 그레이드를 주고 싶고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직장을 왔을 때까지 매일매일 뭐 주말에 부모님이랑 지내는 시간은 한국말을 매일 더 쓸 때가 있었지만 거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at least 미니멈 영어를 썼고 환경은 조금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북가주도 그렇고 남가주도 그렇지만 한국인 퍼퓰레이션이 조금 높은 탓에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해도 한국에 그냥 유학생들이랑 많이 어울려 다녔기에 매일 진짜 눈을 뜨고 매일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영어만 했던 날들은 사실 직장을 들어가고 나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 좀 영어를 유학생들이랑 덜 어울리고 그냥 영어를 더 할 걸 그랬나? 그랬으면은 내가 영어가 네이티브 레벨까지 느껴지기까지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원 선생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었지만 그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 프레임워크가 간단해 보여도 저한테는 많이 make sense 했던 게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친구는 딱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민을 왔는데도 LA 코리아타운에서 계속 자라고 계속 주변에 한국인 친구들, 한국인 가족들, 뭐 레스토랑을 가도 어떤 서비스를 가도 막 은행을 가도 한국 서비스를 찾았기 때문에 시간이 저랑 똑같은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어도 영어가 이렇게 늘지 않는 것이 보여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케이스는 도대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느끼고 경험해보기도 했고 많이 witness했던 가장 흔한 영어 악순환이 이민자 사례들에 많이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미국 진출을 위해서 미국 땅을 딱 밟기 전까지는 정말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미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미국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영어 공부를 엄청 할 거야.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엄청 하고 미국 진출을 해요. 근데 미국 진출을 한 다음에는 딱 realization이 딱 이렇게 오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막 학교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했던가 아니면 그냥 원어민 친구와 대화를 했을 때 그때 딱 느껴지는 게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고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특히 나는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아. 특히 나는 문법이 안 좋은 것 같아. 특히 이 발음과 문법에 많은 분들이 얽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리얼레이션이 나오고 그러면은 자신감이 떨어져요. 나는 영어를 좀 많이 못하나 봐.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미국 내 한국인들과 교류를 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면은 깨닫는 게 영어를 유창하게 사실 못해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살만해요. 충분히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영어를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원어민과. 그때 또 다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영어가 이렇게 미국에 사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특히 내 발음과 문법. 그렇게 자신감이 또 내려가요. 근데 사는데 지장은 또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안 쓰다가 또 어쩌다 갑자기 영어를 써야 되고 그러다 또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돌면서 나오는 임팩트는 미국에서 산 시간은 계속 흐를 대로 흐르지만 영어 실력은 그대로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악순환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던 이제 흔한 케이스들은 가끔 어덜트 스쿨을 가본다. 근데 어덜트 스쿨을 가면은 학원처럼 느껴져가지고 나랑 비슷한 비원어민 학생들과 페어가 돼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레벨의 영어를 하는 사람이랑 영어를 하니까 뭐 이렇게 썩 영어가 늦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돈을 써서 원어민 과외 선생님을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이걸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은 아니 내가 미국에 있고 내가 뭐 길만 건너면 원어민이 이렇게 열렸는데 내가 그냥 조금 더 부지런해서 원어민을 더 만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거는 내가 그냥 게을러서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자책만 들고 그렇게 어쩌다가 용기를 얻어서 원어민 친구를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도 얘네들이 내 영어를 이렇게 꼬집어주지 않아요. 고쳐주지 않아요. 고쳐달라고 해도 별로 안 고쳐줘요. 그게 루드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영어가 쏙 드라마틱하게 확 느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하면은 그냥 오늘부터 말하는 걸 못하면은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걸 뺀 모든 것을 영어로 하다 보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활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으니까 급한 마음이 안 들고 또 이런 거를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또 어카운터빌리티를 같이 챙겨줄 친구가 없어서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또 계속 우리는 시간은 흐르는데 영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내가 구축한 환경에서는 원어민이 부재하니까 영어가 안 늘어요.